다시 6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살 겁니다. 이 말은요, 80세가 된 어르신이 손주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죠. 60대가 되면 이제 좀 쉬어야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대라면 여러분은 아직 골든타임 속에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발달연구소에서는 75년 넘게 한 가지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늙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60대의 선택이 80대의 인생을 만든다. 이게 바로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60대는요, 몸도 마음도 아직 변화가 가능한 유일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도 그렇습니다. 70대에 가면 한 번 생긴 만성질환은 거의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대에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만으로도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 가능한 상태로 바꿀 수 있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운동 습관을 들인 사람과 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이 10년 뒤 삶의 질 차이는 하루 30분 걷기 하나로도 확연히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뇌도 마찬가지예요. 70대 이후 치매 예방은 주로 약에 의존하게 되지만 60대에는 두뇌 가소성이 살아있어서 기억력 훈련, 독서, 사교 활동을 통해 충분히 뇌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조향타가 손에 잡혀있는 시기, 그게 바로 60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태도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나이 들었는데 뭘 새로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긋습니다. 하지만 진짜 노화는 주름이 아니라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60대의 새로운 취미를 갖고 책 한 권이라도 펴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뭐 하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요, 70대, 80대가 돼도 그 에너지가 꺼지지 않습니다. 한 일본의 92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2번 늙는다. 몸이 늙을 때 1번, 마음을 놓을 때 또 1번. 그리고 마음을 놓는 시기가 대부분 60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60대의 마음을 붙잡는 연습을 한다면 그 사람은 80대가 돼서도 청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걷고 책 한 페이지라도 넘기고 아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 한 통만 하세요.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인생의 노선 전체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60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후회할 80대가 아니라 후회 없는 80대를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기 속에 있는 겁니다. 다음은 60대에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건강관리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건강해요.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병원 가봤자 다 똑같죠. 이런 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몸에 큰 문제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 그건 마치 타이어에 금간줄도 모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 망가지는 게 아니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 늙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요, 언제든지 나 이제 그만할게요 하고 갑자기 문 닫고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60대는 몸이 조용히 변질되는 시기예요. 젊을 땐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이제는 무리가 기록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혈압이 약간씩 불안정해지고 발목이 이유 없이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기억이 애매하게 흐릿해지고 이런 것들이 슬슬 시작되지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하죠. 그 나이 되면 다 그래요. 하지만 진짜 건강하신 분들은요,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이명은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처음엔 밤에 자꾸 깨는 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혈압을 재봤더니 밤중에 160까지 올라가는 야간 고혈압이셨던 겁니다.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신 덕분에 그 후로는 뇌졸중도 심장 질환도 한 번 없이 85세까지 오셨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면 됐지 하고 안심하시지만요. 정작 검진 후 실천이 없으면 그건 벽에 붙여놓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몸은 스캔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60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건강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걷기는 약보다 강한 건강 습관입니다. 혈압 조절, 혈당 안정, 관절 유연성, 수면 질 개선, 우울감 해소까지 이 하나로 다 가능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 집중하기.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낙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계란 1개, 두부 반목, 우유 1잔. 이 조합만 매일 실천해도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셋째, 저녁 8시 이후 음식 끊기. 소화기관은 밤 10시부터 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야식을 먹으면 간과 위장이 쉬지를 못하고 결국 피로가 쌓여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넷째, 주 1회 이상 땀 흘리는 활동하기. 등산, 탁구, 정원일, 춤 뭐든 좋습니다. 땀이 나는 만큼 노폐물도 빠지고 기분도 개운해지며 호흡 기능까지 향상됩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같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대부분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리가 한번 부러지면 그 다음부턴 계단이 두려워지고 심장이 한번 막히면 그 후엔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괜찮을 때, 지금 바로 건강을 지켜내는 습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돈 이야기입니다. 노후 파산은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된다.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행복도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지속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은퇴한 부부가 평범하게 살기 위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 원 남짓입니다. 무려 70만 원 가까운 차이. 이게 평생 저축을 했다 믿고 있던 분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함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노후 파산은요, 큰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지출 때문에 생깁니다. 갑자기 자녀가 돌아와 함께 살게 됐을 때, 배우자가 병원비가 계속 들기 시작할 때, 손주들 교육비를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통장이 바닥났을 때, 주택 수리비, 간병인 비용, 약값,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아졌을 때, 이런 자잘한 돈들이 수십만 원씩 몇 년간 쌓이면 재정의 구멍이 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진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쓰며 살아야지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쓰는 소비는 지금은 행복하게 해줄지 몰라도 10년 뒤엔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60세부터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돈을 벌 생각보다는 덜 쓰고 오래 쓰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노후 재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1.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2.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정기 수입 3. 매달 고정 지출 항목 4. 예상되는 의료비, 주택 수리비, 간병비, 차량 유지비 5. 앞으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의 월 단위 시뮬레이션. 이걸 한 번만 엑셀에 정리해 보셔도 내가 5년 뒤, 10년 뒤 어떤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될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도 정해지죠. 보험 정리 불필요한 실비보험, 중복 보장 확인. 소비 다이어트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중 높이기. 잉여자산 정리 쓰지 않는 부동산, 차량, 창고 물건 처분. 노후소득 준비시간제 강의,
특기 활용 강연, 유튜브 등 소규모 부수입 설계. 또한 돈을 지키는 건 돈의 액수보다 지출을 통제하는 감각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달 100만 원으로 살지만 식단을 직접 짜고 중고 물품을 잘 활용하고 커피 한 잔도 주 2회로 제한하면서 무려 20년 넘게 빚 없이 지내오셨습니다. 반면 연금이 300만 원 넘게 나오는데도 카드값, 가족용돈, 여행경비, 병원비 등으로 항상 통장이 마이너스인 분도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얼마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걸 얼마나 오래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쓴 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아플 때 스스로 치료받을 수 있는 돈, 내가 혼자 살게 됐을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돈, 이 두 가지만큼은 지금부터라도 꼭 준비해 두세요. 다음은 마음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남는다? 관계도 준비해야 남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시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밥 한 끼를 혼자 먹는 저녁이 허전하다면 그건 결코 풍요로운 노후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남는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이라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60대의 인간관계를 방치하면 70대에는 관계가 아니라 고립만 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휴대폰 연락처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갑자기 소풍 가고 싶을 때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이명은 어르신은 72세가 되던 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정말 오랜만에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두려웠던 건 침묵이었답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 걸 일도 없는 그 조용함. 그 고요함은 혼자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를 습관처럼 실천하셨습니다. 안부만 물어도 좋고 내가 먼저 밥 먹자고 해도 좋고 아무 말 없이 사진 하나만 보내도 좋아요. 이 작은 연결이 다시 관계의 줄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도 건강과 똑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점점 말라가고 결국 끊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끊긴 관계는 다시 잇기가 참 어렵습니다. 60대에 이 관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70대 이후에는 외로움이라는 병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독거노인의 41%가 지난 한 달간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립은 치매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이고 우울증, 불면증, 자살 위험률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건 정말 조금만 마음먹으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2002년 복원하기.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명절 인사 한번 먼저 보내보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 한마디가 그 관계의 숨을 다시 틔워줄 수 있습니다. 둘째, 주 1회 모임 만들기. 한 달에 4번, 어렵지 않습니다. 커피 모임, 산책 모임, 독서 모임, 심지어 말동무 모임도 요즘은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주민센터, 종교시설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소통 익히기. 스마트폰을 피하지 마세요. 요즘은 70대 유튜버도 80대 블로거도 많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유튜브로 여행 브이로그를 올리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넷째, 나이 들수록 새로운 관계에 열려야 합니다. 예전 친구들과 멀어졌다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에도 70대에도 새로운 친구는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 시장 단골 아주머니,
체육관에서 매주 보는 회원, 이런 분들과의 짧은 인사가 시간이 쌓이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내가 남을 필요로 하는 만큼 남도 나를 필요로 해야 유지됩니다. 즉,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먼저 다가가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남는다는 말,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60대인 지금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전화선이 한두 개쯤은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 그 줄을 한번 당겨보세요. 다음은 정신의 젊음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뇌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요? 배워서 뭐 하게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쉬는 게 낫죠. 하지만요, 진짜 뇌는요, 쉬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뇌는 근육과도 비슷합니다. 자주 쓰면 유연해지고 한동안 안 쓰면 굳어지기 시작하죠.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평생학습을 실천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45% 낮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억력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한 어르신은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는데 그 이후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에요. 공부는 꼭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두꺼운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게 오늘 한 단어든 요리 레시피든 새로운 노래 가사든 그 자체가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8세에 대학에 입학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뉴스에도 실릴 정도였죠. 그분은 지금까지는 일 때문에 배웠고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배우고 싶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을 위한 공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배움이 좋을까요? 첫째, 디지털 활용 익히기. 요즘은 카카오톡, 유튜브, 줌, 포털 검색만 잘하셔도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요리 배우기, 손주와 화상 통화하기, 온라인 무료 강의 듣기. 이것만 해도 세상이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둘째,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하기. 거주지의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한글, 영어, 스마트폰 사용법, 사진, 가죽공예, 글쓰기 등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도처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 번만 발을 들이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셋째, 읽고 쓰는 습관 만들기. 하루 10분씩 책을 읽고 그날 느낀 걸 짧게라도 메모해보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뇌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특히 감정 단어를 자주 쓰면 우울감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배운 것을 나누기. 가장 좋은 공부는 배운 걸 설명해보는 겁니다. 친구에게 알려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가볍게라도 블로그나 단톡방에 남겨보세요. 이게 반복되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자라납니다. 다섯째,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바둑악기, 미술, 조립, 글쓰기, 뜨개질, 텃밭 가꾸기. 모든 취미는 작은 배움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과정이니까요. 한 어르신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예전엔 하루가 길기만 했는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이 젊어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나이에 뭘이 아니라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가 배움의 첫걸음입니다.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배움입니다. 다음은 그 배움 위에 더해져야 할 가장 깊은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 삶의 의미를 되찾고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히 살기 위한 방법. 이제 함께 가보시죠. 죽음이라는 말 참 무겁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이 질문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고 나면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어떤 사람은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건 무섭지 않아요. 그저 잘 살아왔다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윤방부 교수는 말기 환자 1000명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남긴 말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끝내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다. 그럼 반대로 죽음 앞에서 평안했던 분들은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았고 사랑을 주고받았고 감사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잘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첫째, 미뤄둔 일 한 가지라도 시작하기.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기, 가고 싶었던 동네 찻집 가보기, 가슴속에만 담아둔 말 꺼내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그래도 나 잘 살고 있어라는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 시도하기. 오래된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화든 원망이든 미안함이든. 그래서 늦기 전에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는 것도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행동입니다. 셋째, 나만의 기록 남기기. 일기, 편지, 영상 메모.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기록하는 일은 삶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경험이 됩니다. 이걸 쌓다 보면 죽음을 생각해도 덜 허무하고 오히려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넷째, 마지막 인생 목표 정하기. 노벨상을 받겠다거나 회사를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만의 소박한 목표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80살까지 매년 여행 한 번 가기, 내 인생 글 한 편 써보기, 손주와 사진 앨범 만들기,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실천하기.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중 하루에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밥이 맛있어서 좋았다. 친구랑 전화해서 웃을 수 있었다. 오늘 하루 아프지 않아서 감사했다. 이 작은 감사가 삶을 더 깊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지금부터의 삶이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삶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과거를 정리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빛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조언과 함께 마무리 드릴게요.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 돈 걱정을 줄이는 것, 좋은 사람들과 계속 이어지는 것,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삶의 태도.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도 이제 뭔가 바꿔야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실천 가능한 3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 가지 루틴을 만드세요. 작은 거면 됩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 5분, 하루 한 번 따뜻한 물 마시기, 매일 한 줄 감사일기 쓰기. 이 루틴이 여러분의 하루를 정돈해주고 하루하루가 쌓여 삶 전체를 바꿉니다.
두 번째, 지금 바로 한 사람에게 연락해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 감사한 가족, 혹은 그냥 생각나는 누군가. 잘 지내요? 문득 생각났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거예요. 세 번째, 내 삶을 지켜주는 기록을 시작하세요. 일기든 사진이든 소리 메모든 오늘 하루의 생각, 느낌, 작은 깨달음 하나라도 남겨보세요.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단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결국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나는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조건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결심을 하신 겁니다. 이 결심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걸 해보겠습니다.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짝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후마당 채널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